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요동치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 빠르게 박동하는 세포가 있다. 뜨겁게 감스님들을 감사 스마일이 응원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2017년 정부 첫 해 부동산 정책 다시 보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동일하게 지금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또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세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어제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왜 큰 평수로 옮겨요? 거래허가 못 내준다. 이게 뭐냐면 토지를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하다 보니까 거래 허가 문의에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식구가 몇 명인데요? 4명인데요.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담당자가, 아니 20평대에서도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라는, 이게 실제 팩트입니다. 이제 거래 허가를 갖다가 못 내주는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토지 매뉴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센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지금 토제까지 해서 조투토 이런 3종 세트로 지금 들고 나왔는데, 신청 구비 서류도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런 서류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고, 처리 절차라든지 기간도 최소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불허가 시에는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갖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갖다 거쳐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입주 시기를 4개월로 지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전세 만기라든지 월세 만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금 들어가는 경우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을 치러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실거주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투토 이 3종 세트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대책보다 강한 그런 대책이다. 제가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0월 15일 대책은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집 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약에 4개월이 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또 신청 또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다. 진격의 서울 2032. 앞으로 이제 2032, 2032년도가 되려면 앞으로 7년 정도, 6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내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하고도 한 6, 7개월 지금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뒤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역 아파트 9월 중위 매매 가격인데, 보니까 서울 10월 15일 대책 서울 토지 지역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10월 15일 대책 경기도 토지 지역도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하얀색인 아직까지 토지라든지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용인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인천 연수라든지 세종, 부천 원미,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가 이렇게 지금 평균 중위 매매 가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평균 중위 매매 가격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이왕이면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어제 방송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얀색을 갖다 주목해야 된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 삼성 미소부동산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창천 벨트에 있는, 이왕이면 준신축, 신축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 지금 노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빠르면 연말 12월 지나서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제 이야기가 와닿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언제라도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제 정부 대책 후에 서울 쪽 실시간 반응들이 마용성 이상 급지가신 분들은 정말 입에 귀에 걸려 있고 애써 참는 중에 있으면서 전세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제 월세도 엄청나게 오르겠다. 아직 갈아타기 못한 분들 플러스 신혼부부들은 절망 분위기라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에서 포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주 거래량이 터지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저는 와닿는데 어제부터 지금 16일, 17일, 18일, 19일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아마 상당수 그다음에 또 급하신 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여러가지로 이런 규제 전에 지금 팔아야 되겠다 또 규제 전에 사야 되겠다는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면 감사스마일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계집도 팔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팩트인데 저는 계집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셔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부익남이 10월 15일 날 대책을 보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빨리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기 때문에 전세를 주려고 하지 않게 되고 실거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와닿았고 그리고 토지 지역으로 집주인은 어떻게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박살내는 정책이다. 그래서 일단 중산층 이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막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6억에서 9억이 LTV의 영향으로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고 9억에서 12억 특히 이제 동탄이라든지 일산,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송도 등도 풍선효과 가능성이 일부 있다. 사려고 하는 집은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사려던 집을 사라. 세금 증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규제 지정은 쉬워도 해제는 어렵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월세 시장이 엄청 내년부터 불안해질 수 있다. 6월 27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데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다. 6월 27일 이후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갭투자하게 되면 실거주 못한다. 갱신권 8년까지 또 쓸 수 있다. 여러가지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기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들 대출은 규제 한도 내 최대치로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출퇴근 1시간 이내 지역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갭투자보다 실거주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준신축 밀집지 또는 학군지 중구축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밀집지 수지라든지 목동 등 주목해야 된다. 철도 교통망 개선 지역 GTX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GTX A 노선을 더 주목을 해야 되고 투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3년 있다가 아니면 당장 내년에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익남 추천지역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연신내역 근처에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7차도 지금 12억인데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작년 12월에 이야기했을 때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2억에서 13억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TX A 역세권에 이제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라든지 여기에 아직 토지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을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디를 사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될 지역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막연한 서울 집착으로 하위 물건 매수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또 여기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출퇴근 불가능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갭투자 후에 월세 거주를 갖다 하는 것들도 지양해야 된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동네 참 이거는 좀 대중이 잘 모르는 동네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는 좀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인지도가 떨어지는 동네도 물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그 동네 중에서도 일단 좋은 그런 아파트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분당에서 제일 나쁜 입지 단지도 지금 사면 안 된다. 투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A가 나을까요? B가 나을까요? 라는 답변은 반대로 실거주에 어떤 게 좋을까요가 현재의 정답이다.
그래서 감스님들께 감사 스마일이 요약해서 한 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지금은 토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투토 때문에 이 3종 세트 때문에 일단 서울에 들어갈 수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을 갖다가 주목해야 되고,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양주 구리 뭐 다산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서쪽에는 부천이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또 아래쪽으로는 뭐 안양이라든지 그리고 기흥이라든지 동탄도 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 곳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20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나기 전에 고양시 및 서북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대책 이후에 고양시 서북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유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댓글은 없고, 지금 보니까 오를 것 같다라는 이 문항에 67%, 비슷할 것 같다가 17%, 내릴 것 같다가 9%, 모르겠다 7%가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본론으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치동 키즈님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이 아닌 공급 소멸 대책인 듯하다. 규제 발표 이후에 그제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어저께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다 보니까 문의 전화와 매수하려는 분들로 북새통이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벨트도 이 규제 나오기 전에 또 매수하셨던 분도 있고 매도하셨던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벨트에 있는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들도 슬금슬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처리하고 있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내고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 안 보고 계약서 썼다라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한도 제한이라든가 갭투자 매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1차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규제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소멸 효과가 더 큰 정책 성향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조토토라고 하죠. 조정, 투가, 토제 3종 세트로 서울 경기 지역을 묶음으로써 전세 낀 매물의 매매 자체를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물 가격을 내려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매매 자체가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거주 가능 매물만 남아서 전반적인 매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토제는 이번 정부 안에서 안 풀리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장이 풀었다가 그 욕을 먹었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앞으로 또 2, 3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팩트로 지금 와닿고요. 두 번째로는 내 집을 팔고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기회가 박탈되면서 팔려던 집을 거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구에 제 아시는 지인분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덕양구의 비규제 지역에 있는 실제 호가도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거주 가능 매물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은 지금이 가장 싸게 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격이 가장 착한 가격이 될 거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또 연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내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수님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또 염려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세나 월세 가격이 정말 폭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입주권의 조합원 승계가 불가해지고 분양권의 전매 역시 최대 3년간 차단되면서 입주권과 분양권 매물 공급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는 동안 기축, 입주권, 분양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매물이 끊기는 반면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었던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즉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전세나 월세를 생각을 해서 전세 월세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금액이 높고,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 생각이 없다가도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되게 되고, 이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패닉 바잉, 그때를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공급보다 수요 상황이 늘어나면서 시장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미 토어제까지 다 써버린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 카드라는 게 마땅치 않고, 중요한 거는 비규제 지역도 만약에 올라가면 비규제 지역도 묶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규제 지역이 뭐 시간의 문제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올라가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 가서는 만약에 무엇으로 막을지 또 궁금해진다. 이 와중에 유동성은 역대 2위로 증가했고 금리는 빠지고 있으며 국토부 실세는 공급 어렵다고 실토했다. 국토부 1차관님께서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급하긴 급했구나. 그리고 이 주택 문제, 집값 상승 문제로 인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말 그대로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주택 시장에 대한 것에서만큼은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유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분명히 내년에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시간 안에 좀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헤럴드 경제 규제 약발 길어야 3달. 아기곰님께서 영등포, 마포, 분당 10년 후에 가장 크게 오른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시 덕양구를 주목해야 된다고 빠숑님 포함해가지고 얼음공장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기곰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들을 팩트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등에서 규제가 나왔을 때 2달에서 3달이면 다시 반등했다. 규제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 진통제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를 했고요. 16일 오전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5에서 이런 것들, 투자의 안전자산, 서울 아파트의 주제로 강연을 갖고 있는데, 강연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지금 아파트 보급률을 보면 서울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더 많을까요? 비아파트가 더 많을까요? 지금 현재는 비슷하긴 하지만 비아파트가 약간 더 많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정말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은 주거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오히려 다세대 주택만 지금 공급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내용이 빠졌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기곰님은 현재 투자했을 경우에 향후 10년의 예상 수익률 상위 지역으로 첫 번째로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송파구 다음에 고향 특례시 덕양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광진구, 부천시 등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10년 후에 상위 지역으로는 고향 특례시 덕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빠르면 내년 6월 전후, 그리고 2027년에 삼성전력 정차하기 그 시점, 더 늦어진다고 2028년쯤에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GTX A 역세권 아파트는 지혜평가를 갖다가 받을 거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어서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보면 통상 1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서울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면서, 재건축은 투기가 아닌 공급 수단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서울에 지금 계집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서울은 이제 앞으로 계집도 팔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냥 서울만 기다리거나 서울로만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만의 서울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규제 지역이 아니면서 지금 비규제 지역이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